첫 소절이 울려 퍼진 순간 이수연을 곤란하게 만들려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일본어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현장에 있던 일부 사람들은 12살 한국 소녀가 가사를 놓치거나 발음을 틀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수연은 마이크를 잡은 뒤 당황한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자 호흡을 짧게 정리했고 첫 음을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장난스럽게 웃던 사람들은 말을 멈췄고,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곤란한 시험이었지만 이수연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확산된 영상들은 해외 행사에서 이수연에게 일본어 곡을 갑자기 요구했고, 그를 망신주려 했다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방송 자료와 언론 보도만으로는 행사 이름, 정확한 날짜, 개최 도시, 일본어 곡의 제목 요구한 관계자의 신원까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망신을 주려 했다는 표현은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영상 제작자가 붙인 해석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문장 자체가 아니라 이수연이 실제 한일 무대에서 보여준 실력과 일본 가수들이 남긴 반응입니다. 이수연은 2014년 5월 1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2026년 기준 만 12살에 불과하지만 이미 여러 생방송과 경연 무대에서 성인 가수들과 대중에게 이름을 강하게 각인시킨 무대는 2023년 12월 28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 3회 울아버지였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이수연은 어린 나이와 대비되는 깊은 감정 표현으로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 뒤 닷새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경험과 그리움을 노래 안에 담았다는 점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후 이수연은 한 번의 화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25일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신동 트롯 아이돌 국민경선 준결승에 출전했습니다. 예선에서 약 7만 표를 얻으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고, 준결승에서는 박정식의 천년바위를 불러쳤습니다. 특별심사위원 진심호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제2의 김용임이 나타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린 가수에게 흔히 붙는 귀엽다는 칭찬이 아니라 성량과 고음 감정 전달 능력을 근거로 한 평가였습니다. 이 경험은 갑작스러운 선곡이나 낯선 환경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무대 체력을 키우는 과정이 됐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실제 무대 기록도 분명합니다. 2024년 12월 9일 방송된 MBN 한일 톱10 쇼 28회에서 이수연은 안혜은의 상사화를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 가수들이 같은 무대에 올라 서로의 음악을 듣고 경쟁하는 형식입니다. 이수연은 성인 가수도 표현하기 어려운 한과 그리움을 안정된 호흡으로 끌고 갔고, 현역 가수들은 10살 아이의 노래라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방송 이후 꾸준히 조회수가 상승해 2025년 2월 25일 기준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앞서 내 이름 아시죠? 무대는 381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이수연의 경쟁력이 일회성 호기심이 아니라 반복해서 확인된 무대 흡인력이라는 2025년 알 수 있습니다. 5월 20일 방송된 한일 톱10 쇼 50회에서는 사랑참을 불렀고, 2025년 7월 29일 방송된 59회에서는 기다리는 아픔을 선보였습니다. 방송 영상의 제목에는 이수연의 이름과 함께 일본어 표기가 붙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이수연을 한국 시청자만을 위한 출연자가 아니라 일본 시청자도 알아볼 수 있는 가수로 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어 노래를 부르더라도 감정과 표정 호흡이 전달되면 언어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본어 곡을 요구받았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도 분명합니다. 일본어 노래는 단순히 가사를 외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장음과 단음의 차이, 자음의 세기 모음의 길이,
문장 끝에 억양을 놓치면 현지 청중에게 바로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호흡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12살 가수에게 준비되지 않은 일본어 곡을 현장에서 요구했다면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수연은 이미 수많은 경연에서 짧은 시간 안에 곡의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요구가 사실이었다면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축적된 경험에서 찾아야 합니다. 더 결정적인 장면은 2026년 한일가왕전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4월 14일 방송에서 이수연은 한국팀 최연소 멤버로 첫 대결인 백초전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한국팀의 눈웃음 담당 막내라고 소개한 뒤 자신이 웃으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일본팀의 미래도 보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참가자가 긴장하기 쉬운 국가 대항전에서 오히려 상대팀을 향해 재치 있는 도발을 던진 것입니다. 이어 한복을 입고 윤수연의 꽃길을 불렀고 맑은 음색에서 시작해 힘있는 고음으로 무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무대를 본 일본팀 아라카와 카레는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멋진 무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즈마 아키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이수연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 좋았고 목소리와 무대 연출이 잘 어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영상의 추측이 아니라 방송 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실제 반응입니다. 일본 가수들이 이수연을 어린 한국 참가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한 곡의 감정을 완성할 수 있는 가수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 뒤인 2026년 4월 21일 방송에서는 더욱 강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수연은 퓨전 국악 스타일의 망부석을 선택했고 한국 무용과 장구 연주까지 결합했습니다. 순한 눈웃음으로 알려진 소녀가 강한 성량과 카리스마를 한꺼번에 보여주자 일본 가수들은 무섭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가수라고 반응했습니다. 이수연은 현장 투표에서 110표를 받아 한국팀의 첫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박서진도 이수연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것 같다는 농담으로 극찬했습니다. 말로 자신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표와 승리라는 결과로 실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수연의 강점은 단순히 높은 음을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밝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보이다가 반주가 흐르면 곡의 인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슬픈 노래에서는 호흡을 길게 끌며 여운을 만들고 흥겨운 무대에서는 장구와 춤을 결합해 시선을 붙잡습니다. 무엇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표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한번 실수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감정을 끝까지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태도는 언어가 바뀌거나 관객의 반응이 차가워져도 중심을 지키게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수연은 고향인 경주시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위촉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경주시는 미스트롯, 한일 톱텐쇼, 아침마당 등에서 쌓은 대중적 인지도를 위촉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가수가 국내 활동뿐 아니라 해외 활동을 통해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수연의 무대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수연의 성장 속도입니다. 2023년 말 미스트롯 3에 처음 강한 인상을 남겼을 때 대중은 9살 소녀의 사연과 감성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생방송 경연의 투표 경쟁을 견뎠고 2025년에는 한일 음악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분위기의 곡을 연이어 소화했습니다. 2026년에는 노래만 부르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국 무용과 장구 퍼포먼스까지 결합했습니다. 불과 2년여 사이에 감성 중심의 어린 참가자에서 국가 대항전의 승부를 책임지는 무대형 가수로 역할이 달라진 것입니다. 일본 청중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느냐만이 아닙니다. 현지 관객은 발음과 함께 가수가 곡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감정을 과장하지 않는지, 무대가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지를 봅니다.
이수연이 실제로 일본어 곡 전체를 즉석에서 완벽하게 불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한일 무대에서 보여준 반응을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수연이 언어가 다른 상대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장점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자극적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12살 미성년 가수에게 모욕과 음모라는 서사를 더 씌우면 실제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를 악인으로 만들기보다 방송 날짜와 득표수, 조회수 동료 가수의 공개 평가처럼 확인 가능한 기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수연의 성취도 더 선명해집니다. 그는 누군가의 공격 때문에 빛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자신의 무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어곡 요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수연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느냐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 악의적인 의도를 사실처럼 키우면 오히려 이수연의 진짜 성과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수연은 2023년 미스트롯 3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만들었고 2024년 아침마당에서 약 7만 표를 얻었으며 2024년과 2025년 한일 톱10 쇼에서 일본 시청자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일 가왕전에서 일본 가수들의 공개적인 극찬을 받았고 망부석 무대로 110표를 획득했습니다. 만약 어느 해외 행사에서 정말로 갑작스러운 일본어 곡 요청이 있었다면 현장이 뒤집힌 이유는 기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무대 경험, 정확한 음정, 흔들리지 않는 호흡, 그리고 상대의 언어를 존중하려는 준비가 한순간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어린 가수가 당황하는 장면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논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시험을 봤던 사람에서 무대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가장 놀라운 일은 일본어 발음이 완벽했다는 주장도 객석 전체가 눈물을 흘렸다는 과장도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12살 소녀가 낯선 요구 앞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아니라 노래로 변명이 아니라 무대로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수연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은 오히려 그가 왜 한국과 일본의 시청자들에게 동시에 주목받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됐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시험은 함정이 아니라 모두의 시선을 바꾸는 기회가 됩니다.